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 소장 작성 후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작성된 소장과 증거를 준비합니다. 증거의 경우 증거 번호를 붙여야 하는데 이렇게 증거마다 가장 앞장 우측 끝에 갑제 1호증, 갑제 2호증과 같이 갑호증을 붙여나가면 되고 직접 수기로 작성하면 됩니다. 참고로 피고의 경우 을호증으로 붙여나갑니다. 이 증거들을 모두 스캔하여 이렇게 PDF 파일을 만들었다면 이제 준비된 소장과 증거를 활용하여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소장을 제출해 보겠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서류 제출에서 민사서류를 클릭합니다. 민사 본안에서 아래 소장을 클릭합니다. 전자소송 동의에 체크 후 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사건 기본 정보부터 입력해야 합니다. 사건명에서 아래 화살표를 클릭하면 여러가지 사건명이 나오는데 본인에 맞는 사건명을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없는 경우 저와 같이 기타로 선택하고 직접 사건명을 작성하면 됩니다. 청구 구분은 재산권 청구로 그대로 두시고 소가 구분도 금액으로 그대로 둡니다. 소가에 내가 청구하는 원금을 적습니다. 제출하는 법원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이라면 지참 채무의 원칙으로 인해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이 가능하니 추후 법원 출석, 서류 발급 등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을 선택합니다. 먼저 관할 법원 찾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창이 하나 열리는데 여기에 원고 주소지를 입력하고 관할 법원 찾기를 클릭하면 하단에 관할 법원이 나옵니다. 클릭하면 자동으로 제출 법원에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다 되었다면 저장을 클릭합니다. 이제 당사자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먼저 우측 끝 당사자 입력을 클릭합니다. 그럼 원고와 피고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펼쳐집니다. 먼저 원고부터 입력합니다. 당사자 구분에서 원고를 선택 후 내 정보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한 번에 입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나 연락처,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소장에 표시되는 것이 싫으면 체크를 풀어주면 됩니다. 참고로 몇 가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인격 구분은 자연인 또는 법인 등 선택이 가능하고 선정 당사자는 소송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선택을 할 수 있고 송달 주소는 만약 주소지와 다른 곳으로 법원 우편물을 송달받고 싶은 경우 체크를 풀고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이 다 되었다면 하단에 저장을 클릭합니다. 저장을 클릭하면 당사자 목록에 원고가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피고를 입력합니다. 당사자 구분에서 피고를 선택합니다. 인격 구분에서 일반적인 개인이라면 자연인을, 법인이라면 법인을 선택합니다. 자연인이라면 주민번호, 당사자명, 주소를 입력하고 만약 피고의 주소를 모른다면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 체크를 합니다. 이 경우 우선 주소 불명으로 소장이 제출되고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하여 송달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달 주소는 피고에게 송달될 주소가 다른 경우 송달 가능한 주소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초본성 주소지를 5번에 적고 실거주가 초본성 주소지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국적은 대부분 대한민국이겠죠. 다 작성을 했다면 저장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당사자 목록에 피고까지 입력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인격 구분에서 법인으로 선택하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인 등록번호, 당사자명, 대표자 표시와 성명, 법인 주소 등 입력합니다. 참고로 사업자 번호를 모르면 안 적어도 됩니다. 되도록 피고의 정보는 아는 모든 정보를 입력합니다. 다음은 청구 취지를 입력합니다. 작성 예시를 누르면 다양한 예시가 나오는데 저는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청구 취지 작성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이전 영상 또는 저의 전자책을 참고해주세요. 청구 원인도 내가 작성한 소장에서 복사한 후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만약 양이 많아 한글 파일 그대로 첨부하고 싶다면 첨부하기를 클릭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청구 원인 작성 방법 역시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 또는 저의 전자책을 참고해주세요. 작성이 다 되었다면 임시 저장을 클릭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제 입증서류를 제출합니다. 입증서류는 증거를 말합니다. 첨부서류와는 다릅니다. 이미 스캔해둔 증거 파일을 하나씩 끌어와 첨부합니다. 첨부가 되었다면 등록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제 입증서류 목록에 하나씩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증 번호 및 서류명 등 수정도 가능합니다. 첨부 서류의 경우 없으면 무시해도 되는데 만약 첨부할 서류가 있다면 서류명 입력 후 파일을 첨부한 뒤 등록을 클릭합니다. 그럼 첨부 서류 목록에 들어오고 작성 완료를 클릭하면 됩니다. 저는 첨부 서류가 없어서 무시하고 작성 완료를 클릭했습니다. 이제 작성된 문서를 확인합니다. 좌측에서 소장 및 첨부 서류를 클릭하여 하나씩 확인을 합니다. 작성된 문서를 보면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소장과 동일하게 작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소장과 증거가 제출되는 것입니다. 문서에 이상이 없다면 하단 동의함에 체크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만약 이상이 있다면 원하는 단계로 이동하여 수정하면 됩니다. 문서에 이상이 없다면 이제 인지, 통단료 납부하고 전자서명하면 제출이 됩니다. 제출이 되면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이후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그러면 피고는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다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상대방이 개인 사업자였기에 이대로 판결을 받았다가는 제가 19년에 저질렀던 실수를 또 하는 것이니 개인 사업자의 주민번호, 집 주소를 알아낸 뒤 소장에 작성한 당사자 표시를 정정해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